저번에도 얘기했나요? 애기 저거 제가 출생 날짜를 한 개 잡아줬다고. 날짜를 한 개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원래는 이제 제가 원래 사주를 하면서 아이들 태어난 날짜를 안 잡아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그게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뭐 아이들 날짜를 잡아주는 건 업을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잘 안 잡아주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또 이제 의뢰를 해서 하나씩 잡아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의 사돈집에 아기가 6월달에 지금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날짜를 좀 잡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주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점점 좀 배울 분도 계실 건데 6월달이 넘어가면 벌써 7월이 넘어가게 되면 갑진년이 되게 되죠. 예. 갑진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달이 병인월이 됩니다. 예. 네, 병인월이 되면 이미 이 글자가 굉장히 큰 글자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에도 음이 있고 양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양이 됩니다. 이 글자들이. 그러면 이게 우선은 이 구조가 큰 글자, 양의 글자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양의 글자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을 큰 인물이라고 합니다. 큰 인물. 어쨌든 사람은 글자를 좀 크게 가지고 태어나서 어쨌든 요새는 좀 크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잡아주는데 요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배우다 보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조가 이 용띠라는 용띠를 토끼띠가 좋으냐 용띠가 좋으냐 이 기로에 지금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무슨 띠가 좋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토끼띠가 좋을 것 같아? 귀여워서? 귀여워서? 토끼띠가 좋을 것 같아? 용이 왜 힘들 것 같아? 자, 용은 사실은 전설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자, 전설 속의 동물이고 우리가 맨날 뭐랍니까? 용호쌍박이라고 하죠. 용하고 호랑이는 거의 뭐 쌍박으로 싸우다가 이런 것처럼 사실은 큰 인물이고 왕을 대표하고 그리고 화려함을 대표하는 어떤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용은 전설 속의 동물이죠. 실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진자가 큰 글자를 그리고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알아간 백호라는 글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백호대살. 그러니까 용띠로 이번에 태어난 아이들은 조상의 흔적이 벌써 묻어 나온 아이들이에요. 요걸 달고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묻어 나오는 애들인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벌써 이제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니 그래서 날짜를 잡아달라 하는 거는 이미 뭐가 정해집니까? 영과 월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과 월이 정해지기 때문에 고작 해봐야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합니다. 4개 글자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2주 정도로 텀을 주고 우리가 날짜를 정하게 되거든요. 2주 정도. 알을 뜬금없이 뭐 한 달 전에 놓게 할 수도 없고 참았다고 노를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버지 생년월일을 가지고 또 어떤 데 할머니 할아버지 생년월일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생년월일에다가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자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집안에 유전인자가 있으면 유전자. 자, 유전 글자가 있습니다. 자, 피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주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가 많은 집안에 토끼띠가 오고 닭띠가 많은 집안에 닭띠가 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를 다 해서 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글자가 와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냐면 갑술생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게 용띠 아버지가 이게 지금 갑술생이야.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여기 시주가 바로 병인이 되더라고. 아버지도 그렇게 딱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하면서 뭔가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2주 가지고 이제 텀을 정해주는데 이제 이걸 또 2주 기간이 일주에 따라서 사주에 또 공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공만 기간이 또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시간하고 몇 시 몇 분까지 다 정해줬어. 그래서 제가 정해준 날짜가 어쨌든 4주에 어느 날이 되는데 그 날에 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청궁도에 또 넣어가지고 12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꼭 나라. 그 날에 이때 꼭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내가 한번 가봐라. 대학병원 가서 놓는다더라고. 그러면 좀 있는 집이잖아 사실은. 대학병원 가서 애를 놓을 정도면 엄마가 몸이 안 좋거나 뭐 집이 뭐 연관성에서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가.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해줬더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시간으로 해라. 30분은 그 시간에 못 넣을 수가 있다. 걔네가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꼭 나도록 해라. 내가 그 얘기거든. 왜 그러냐면 그게 청궁도를 그려보니까 지금 청궁도 열어보면 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10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차트를 제가 잡아준 시간이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예요. 자, 이 사이에 제가 잡아줬는데 청궁도가 어디에 주로 포진이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포진이 됩니다. 이건 없어 보여요. 그럼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사회적 인간이죠. 사회적 인간이 어쨌든 된다. 얘는 태어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뭘 피하라? 8하우스와 12하우스를 피하라. 요래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흩어놓을 수 있냐? 못 흩어놓는단 말이야. 행성은 흩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호러리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호러리를 한번 열어보세요. 나 이게 우리 호러리 열었죠? 아주 좋답니다. 지금 우리 전부 다 오늘은 자 지금 행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이 물병자리, 달이 개자리, 달은 지금 약간 옮겨져 있죠. 그죠? 옮겨져 있고 그 다음 수성이 염소자리, 그 다음에 금성이 사수자리, 그리고 화성이 염소자리, 목성이 황소자리, 그 다음에 토성이 물고기자리, 그리고 천왕성이 물고기자리, 그리고 해왕성이 물고기자리, 매왕성이 물병자리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의 청궁도의 특이 현상은 여러분 뭘까요? 이걸 봤을 때 청궁도의 특이 현상은 지금 청궁도에 조금 특이 현상. 자 우선은 보세요. 이건 지금 낮 차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낮에 지금 차트를 보고 있잖아. 동그라미를. 자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낮 차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태양입니다. 그죠? 자, 태양이 어딥니까? 어센에서 중천점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오늘도 자든 현상에 의해서 태양은 중간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이 현상 뭡니까? 달이 어디로 가고 있다? 보름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이 보름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마주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달이 지금 이번에 사자자리나 이 물병자리에서 지금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자자리에서 이제 보름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옮겨서 보름달이 사자자리에 될 것이다. 자, 얼마 안 남았죠? 자, 추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별자리를 2.5일 머무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자리에 있으니까 만월이 되기까지 한 5일 정도, 앞으로 5일 정도 있게 되면 만월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별자리가 금성, 자, 안에 이제 아직 여러분들 행성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별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10하우스에 10이라는 데 걸쳐가지고 금성이 있죠.
거기에. 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거 안에 수성이 있고 화성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의 행성이 전부 다 일단 염소 자리에 있어. 5개의 행성이 지금 보세요. 그러면 금성, 수성, 화성, 그리고 명왕성, 태양이 지금 사수 자리와 물병 자리에 걸쳐서 딱 이렇게 5개의 행성이라 지금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아이 천궁도 차트에서 그러니까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만약에 달까지 나중에 이 근처로 오게 되면 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아이는 언제 놓는 게 좋을까요? 달이 차오를 때. 맞잖아. 달이 차오를 때 아이를 출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출산하는 날짜로 보게 되면 달이 있잖아요. 보름달이 되고 조금 지나고 다 나야 이런 아가 태어나. 보름달 지났거나 이틀 뒤에 내가 태어났거든. 자, 그러면 나 같은 아이가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달이 깎일 때 놓게 되면 정신적인 아이로 놓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퍼주고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감이 안 와도 나중에 한 10년, 10년 정도 지나고 여러분들이 점성학을 잘하게 되면 이런 거를 고민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뭐 아이의 생년월일을 잡아주거나 어떤 게 좋을까라는 걸 잡아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달이 여러분들 언제나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 이제 날짜 사주로도 날짜를 잡을 때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달이 차오를 때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이 깎일 때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고 특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연에서 금음으로 가는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달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때 날짜를 안 잡아줘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그거를 잡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의 특이 현상은 염소 자리에 행성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란 말입니다. 자, 염소 자리는 흙의 별자리고 거기에다가 10하우스는 지금을 상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추정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별자리가 염소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행성이 포진됐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이일 가능성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다, 사랑이 어떻다,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뭐 만약에 뭘 하려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왜? 이게 염소 자리에 많이 있으므로. 자, 그런데 좀 있으면 별자리들이 다 어찌 됩니까? 물병 자리를 옮겨가게 되죠. 공기 사인으로. 이러면 2월 말이 되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아이의 생년월일을 잡아줄 때 보면 수성이 물병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이 물병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우 똑똑합니다. 왜? 물병 자리는 공기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수성이 위기를, 수성이 좋은 자리는 쌍둥이, 그리고 어딥니까? 처녀, 그리고 물병이죠. 그 세 개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의 현상이 쭉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계속 같이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진년이 사실은 보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백호 자체가 굉장히 뭐가 집약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어떤 행성들도 지금 뭔가 굉장히 집약돼서 움직인다. 같이 막 우르르. 그래서 이거를 영어의 유식한 용어로는 스텔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거기에 행성들이 그 별자리에 계속 집약돼서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 갑진년 해운이랑 좀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특이 현상은 명왕성과 태양이 계속 컨정션을 하셨어요. 겹쳐 있었어요. 며칠간 계속.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날씨가 사실은 겨울 날씨답지 않게 한 4, 5일간 계속 비가 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세요. 태양이 물병자리 2도에 있죠. 자, 그런데 명왕성은 물병자리 0도에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태양은 1도씩 계속 움직여가지만 명왕성은 21년간 지금 물병자리에 머무를 거거든요. 21년간. 그래서 명왕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 위계는 잘 변하지 않아서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으므로 아마 조금 더 어떻게 된다. 세계가 국제화 시대. 앞으로 21년간은 보수주의 시대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제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이게 명확성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전쟁도 많이 일어나요. 예, 맞아요. 명왕성이 세계적인 어떤 금융이나 요런데 그러니까 막 보세요. 명왕성이 금융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나 지금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아마 영향력을 많이 줄 거다. 요렇게 자 봅니다. 근데 좀 어쩌면 보편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비트코인 이런 거에 그게 자 그리고 지금 청궁도의 좋은 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 태양이 물병자리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좋은 점 뭘까? 좋은 점이 뭘까? 그냥 잘 모르겠지만 뭐가 좋을까? 자 리턴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금 천왕성 빼고는 전부 다 역행이라는 게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원래 토성이 한 해의 절반을 역행하고 목성이 한 해의 절반을 역행합니다. 자 그런데 수성도 역행하고 금성도 다 역행하는 시기에 걸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지금 천왕성만 역행하고 아무 행성도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태어난 아기가 그렇더라고. 이게 지금 2월 말에 태어나니까 2월 며칠날 잡아줬는데 그래서 좋을 때 태어난다. 또 명인월일이잖아요. 그래서 잇목이 지금 어쨌든 저기 힘을 받아서 병화가 힘을 받아서 상당히 괜찮은 저 잇목 간목하고 병화를 잘 쓰는 사람을 태어나면 남자였으면 진짜 좋을 뻔했어요. 안타까워요. 국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여자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이제는 남녀 구별이 없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여자애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래요. 여자아이래. 그거 알고 낳는 건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보고 12시 반에서 12시 30분까지 잡아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2시간 텀을 달라고 해서 제가 놓기 전에 놓으시오. 그래서 청궁도를 우리가 볼 때 건강을 말해주는 거는 어디입니까? 청궁도를 여러분 배울까 아이가 계속 자, 파라우스입니다. 자 건강은 6, 8, 12죠. 6, 8, 12가 6, 8, 12 6, 8, 12가 그러니까 이게 8하우스, 12하우스 그리고 6 요겁니다. 요게 우리가 건강을 말해주는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요 무조건 뭐가 많으면 건강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이상한 거야. 내가 여기 많잖아. 많은데 나는 신체는 건강합니다. 근데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보여줬어요. 그게 뭐 사주적으로 신살로 낙정관살이 있다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한 번씩 죽을 뻔한 고기를 한 2-3번은 넘긴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근데 뭐 죽지는 않더라고. 이러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제가 여기 주님도 계시지만 제가 워낙 언제 가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잘못하기보다 조금 더 해결하고 가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6, 8, 12에 뭐가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그러니까 무심의 사고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정신적인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오래 살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저기에 6, 8, 12에 뭐가 있게 되면 요새 우울증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차트를 열면 저걸 많이 봅니다. 근데 우르르 많이 있으면 뭐가 좀 말이 좀 해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차트를 많이 열어서 봅니다.
아이들은 세계를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성학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새 점성학을 계속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공부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하지 못했던 것은 앱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자가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완전 지금 잘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을 때는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속 적용해가면서 점성학이 또 하기도 쉬워지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지금 계속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점성학을 상당히 제가 보급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게 다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점성학 입문을 쓰지 못했던 것, 점성학 입문이 좋고 외국 앱을 쓰지 못했던 거는 영어 때문이에요. 영어 때문이에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영어 때문이었는데 지금 사주로 그러니까 모든 언론을 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이제 좀 지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성학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굳이 그 점성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주를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단무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사주를 같이 보면서 점성학을 보는 건 완전히 또 틀립니다. 제가 지금 조금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 공부를 나름으로는 저만의 관법을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다년간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어떤 가진 게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15년 이상 지금 딱 해보니까 제가 15년 됐더라고요. 15년 이상 뭔가 상담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점성학도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막 뭐 잠이 두수 뭘 더 공부해봐라 이러다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됐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 하고 그럼 다른 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 막 권하거든요. 공부하라고.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이제는 안 될 뿐더러 지금 아직 점성학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성학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이제는 하게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상담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타로하고 점성학은 원래 또 세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좋다 앞으로. 그래서 아마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점성학도 사주만큼 사실은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소리를 많이 해서 질문할 곳이 없으니까. 어제 박사 논문에도 이제 점성학을 이어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명리에다가 같이 접목해가지고. 예. 그리고 사실은 박사 논문에 사주하고 점성학하고 뭘 가지고 다투는지 압니까? 어디서 왔냐야. 누가 1등이냐야. 1등이라는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야. 그래서 저는 저는 점성학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그 점성학의 줄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서양 점성학의 줄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분명히 사주의 어떤 기법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주의가 저의 주의입니다. 저의 주의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그 라인을 이 라인을 타면 그 라인이 딱 두 개가 있거든요. 독자적이다 아니면은 서양 점성학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지도 교수에 따라서 허가가 이게 나기도 하고 이게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도 교수가 사실은 관법이 틀리고 허락을 안 해주면 우리 절대로 도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박사 논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점성학에서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해서 점성학의 초창기에 진짜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윌리엄 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어찌 보면 점성학에 커다란 어떤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프톨레마이오스는 사실은 알렉산드 대왕의 원정대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관법이 원정대, 그러니까 알렉산드 원정대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절대로 그 말을 놓고는 박사 논문에 학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그래가지고 제가
빼고 진짜 그렇게 받았다니까. 그래고 연구를 서양정성학 쪽으로 엄청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이 너무나 거기다가 맨 처음에 220페이지 정도를 했는데 하니까 150페이지로 줄하라는 거야. 교수님이 뭐라 100페이지로 줄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박사 논문을 받고 나서도 너무 내게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물론 이제 박사 논문에 어떤 틀과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식대로 한 거는 맞아. 지금도 읽어보니까 아 진짜 글은 잘 쓰기는 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면 이론이 여기에서 정말 그 이론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점수학 논문을 쓸 때 의도하자 했던 거는 조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법을 좀 정리해서 넣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를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점성학의 역사가 사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역사도 넣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법들을 좀 상세하게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논문에 대한 어떤 읽어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읽어보면서 뭐냐면은 그런 거는 시중에 책에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 시중에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조차 하기가 어려워. 시중에 안 나와 있으면 이 말조차 대든다 이러거든. 대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네 책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을 내고 싶은데 문제는 정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언젠가는 내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서서히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제가 한 게 동서양 점성술이거든요. 동서양 점성술이야 내가 한 게 서양 점성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양 점성술도 또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동서양의 별자리를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북두칠성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칠성신과도 관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모시는 신이 칠성신입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자체가 북극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칠성신이 나한테 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다 하여튼 동양 점성술에 보게 되면 또 그게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래서 뭐 연구한 건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논문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 논문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런 소리 계속 해야 되나? 자 공부합시다. 그래서 점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별자리를 늘 봐라. 내가 말한 건 늘 별자리로 봐라는 거고 지금의 천문학이랑 요 점성술은 어쨌든 별자리가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디테일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생각이나 직업적이나 운명적인 것을 상담해 주기에 매우 좋다. 컴퓨터가 자료화하기 때문에 옛날엔 다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보면서 윌리엄 릴리가 대단합니다. 그 세 개가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쨌든 그거를 전부 다 각도별로 싹 다 계산해가지고 그거는 무슨 명상을 해서 우주에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지 하여튼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성학 공부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취미로 물론 해도 괜찮아. 그런 선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를 알아가는 도구로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했으면 하는 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상대방을 사로잡는 법, 자, 좀 써먹었나요? 아이고 그거 남편들한테 써먹어봤나요? 남편한테 그런 거 안 써? 남편한테 그거 쓸 필요가 없어? 우리 별자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나요? 사수자리 할 차례죠. 사수자리 할 차례죠. 자, 사수자리는 가장 뭡니까? 자유로움을 원하는 별자리죠. 사수자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유로움을 원하는 별자리고 사수자리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한 서너 가지 키워드를 올리셔야 됩니다. 사수자리는 자유로움을 원하고 목성에 과달하고 있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자,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사수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 정직합니다. 물론 다른 별자리 안 정직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제가 백치미가 있듯이 정직하다고 했죠. 뭔가를 물어보면 다 말합니다. 왜 그러노? 비밀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수 자리들은 이상적이며 정직한 사람. 사수 자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며 정직한 사람, 이상주의적인 사랑을 원한다. 자, 그래서 사수 자리들은 그러면 뭐가 통해야 될까요?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관심사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철학적인데 니는 이상한 소리 뭐 행사하면은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우리 아들이 사수자인데 딱 첫 판에 판단합니다. 아, 저거는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랑은 현실에서는 캐주얼한 사랑, 무책임한 사랑으로 변질되기 쉽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상대는 흔치 않는 법. 이들은 이런 사랑의 리얼리티에 상처받고 한면을 느끼면서 자유로운 이상을 꿈꾼다. 자, 사수 자리가 별자리 중에서 뮤터벌이죠. 그죠? 뮤터벌이고 굉장히 자유롭고 불의 별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둥이 기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수 자리들도. 자, 그래서 사랑이 사라진 상대 옆에는 몸만 남는다는 건 자신과 상대를 속이는 것이니 사랑은 현실적인 상대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수자리 남자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솔직하며 사교성도 좋아서 처음 만난 여자의 마음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 자유로운 로맨티스트들이어서 성생활도 개방적이다. 주위에 여자도 많고 심심찮게 로맨스도 뿌리고 다니는데 늦게까지 독신이라면 사수자의 가능성이 높다. 메이는 걸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구속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사수자리 남자들은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혼이 주는 정신적, 감정적 구속이 싫어서일 수도 있고 이상형을 끝내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결혼을 해도 아내가 정신적인 바람기는 잡기 힘들다. 사수자리 바람 피는 사람 봤어요? 쌤들? 혹시나 사수자리 분들 이런 거 있어요? 사수자리 분들은 많죠? 많죠.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사수자리인데 일단 연애를 안 합니다. 귀찮다고 지금 한 번도 연애를 안 하죠. 24살이거든요. 24살인데 연애를 안 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고백을 해보더만 차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좀 좋은 사람이 와도 거리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서 그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해요. 안 하고 그래 내가 너무 남자애들만 어울리고 하는데 저기 남자를 좋아하나 이런 마음 있잖아. 요즘에 시대가 워낙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 고객들을 상담할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 여자를 좋아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먼 남자들은 이렇다. 자, 우먼은 사수자리 여자들은 사랑을 할 때도 자유와 독립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상대에게 충실해도 믿음까지 주지는 않는다. 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그가 자신의 열정과 고도의 성 에너지와 일치하는가 합니다. 이들은 주피터처럼 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니까. 자, 우리가 송혜교가 사수자리라고 하죠. 어머나 알기로는 사수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개자리와 사수자리였다고 하거든요. 처녀자리와 사수자리였다고 하죠. 송중기가. 그래서 좀 진짜 좀 반대가 됐으면 그죠?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들은 주피터처럼 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니까 아주 다양한 타입의 남자들이 지근대는데도 이들이 원하는 남자는 가장 남자다운 남자다. 자, 그런데 사수자리 여자들은 무식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무식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처음 몸도 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운동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켄타우스라고 치면은 건강에 관심,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초 타입의 난폭한 남자가 아니라
강하고 의지가 깊고 직선적이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운 남자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또한 이들에게 섹스는 아트이기 때문에 섹스를 할 때 파워와 우아함, 감수성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이 안에 사수자리 시킨대. 그런 거 같아? 아니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래. 자, 근데 연예인들은 사실은 생년월일이 맞나 안 맞나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수비학으로 사실은 제가 다년간 계속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어디 온라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수비학은 우리가 생년월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연예인 생년을 수비학 계산해서 내놓으면 그게 맞을까? 팀들이 생각할 때.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아. 응? 안 맞을 때가 제일 맞을 확률이 높죠. 왜 그럴까? 걔는 세상에 그 번호를 쓰고 있으니까. 세상에 드러나게 그 번호를 쓰고 있으니까 숫자라는 거는 우연히 주어지진 않죠. 나한테 전화번호도 그렇고 번지수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그래서 드러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모르겠고 수비학에서 숫자의 번호는 걔가 드러나게 그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쌤들이 보면 누가 그렇더라 뭐 1800 된 사람이 있던데 전화번호가 1800 이게 욕 같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근데 00이 많이 붙으면 안 좋다고 했죠. 수비학에서는 2번 해야 된다. 2번 우리가 뭔가 2번 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00은 허공으로 돌리는 수입니다. 영적인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많다는 거는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잘 안 어울립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수비학으로 나와 있는 뭐 번지수 어딘데 번지수가 666 번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를 보는데 이 사람은 이거 보고 들어가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666, 777, 999 이런 거는 좀 크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숫자들이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휴대폰 번호, 통장 번호 이런 번호들, 그다음 번지수 이런 거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죠. 자, 염소 자리, 배려하는 사랑의 로맨틱한 사랑. 염소 자리들에게 사랑은 서로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주고받는 것이다. 이들의 사랑은 과도한 감정 분출이나 휘몰아치는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상이나 판타지는 배제된 리얼리즘.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나누려면 물질이건 애정이건 서로의 필요한 욕구,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 매우 현실적이다 이 말이죠. 아까의 사수 자리가 옆집은 전혀 좀 친하지 않다고 제가 말했죠. 자, 그래서 사수 자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염소 자리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손해볼 수 있는 것 아니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없는 이타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랑을 펼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남자들은 애정관계를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자기 외에 염소자리들은 소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노력형의 성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직업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을 믿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어떻게 믿는다? 경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괜찮더라. 이런 상황에는 괜찮을 것 같고 좀 겪어보니 괜찮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외로운 남자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자, 겉모습은 쿨하고 자긍심도 많아서 보일지라도 이들에게 육체적 욕망은 사랑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책임과 배려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금욕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런 남자들 사실은 좋죠. 아무데나 그냥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자,
하지만 내면에는 관능적인 로맨티스가 숨어 있다. 이러한 로맨티스 기질은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상대를 신뢰할 수 있을 때 표면으로 조금씩 튀어나온다. 자, 늘 변하지 않는 남편들 있죠. 오늘도 내일도. 자, 그럼 엄청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상한 사람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은 여기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좋아하면 좋지만 안 좋아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남편들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숙제인 것 같아요. 서로 참 늙어간다는 게 힘듭니다. 염소자리 여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클래식하며 부드럽게 접근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솔직한 남자라면 더욱 좋다. 이들은 분명히 그렇지 못할 거니까 좋은 집안에 자란 표시가 나는 남자, 남성 우월적인 힘으로 대시하는 남자, 야심이 많은 남자라면 이들과 사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 염소자리 여자들은 매우 현실적이겠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할 거기 때문에 좋죠. 자, 또한 클래식하면서도 성적 매력이 있는 남자라면 기회가 더 많다. 이들은 실용주의자인 동시에 낭만주의자다. 로맨틱한 만남과 경제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쉽지 않다. 또한 은밀한 열정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숨겨진 본능과 억눌려진 관념을 드러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염소자리 여자들은 더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남자들보다. 원래 음은 어떻습니까? 좀 더 조심하고 음이란 여자라는 존재는 좀 더 조심하고 그런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의리를 지키겠죠. 만약에 같이 하게 됐다면 의리를 지킬 가능성이 더 크죠. 끝까지 책임지려는 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소자리 여자들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소자리 남자 여자는 어쨌든 배우자 대상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생을 같이 하기에.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물병자리 관대하고 평등한 사람. 물병자리들이 제일 독특하죠. 자, 그래서 물병자리들은 사실은 어디에 보면 결혼을 하지 마라 이래 나옵니다. 원래는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병자리들에게 사랑은 이타적인 것, 서로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 결혼을 하면 안 돼. 사랑은 얽매이는 거잖아. 이들은 사랑을 무한한 크기를 이해하고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려고 하지만 관념적인 사랑으로 흐르기 쉽다. 관념에 의해서 감정적, 육체적 욕구는 뒷자리로 밀려나 억압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과 우정을 혼동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충족되며 감정적으로 공허를 느끼기도 한다. 자, 관념의 세계인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대와 하나가 되는 신비를 알지 못하기에 그 신비를 알게 되면 이들은 관용적인 사랑으로 상대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거 진짜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사랑하기 힘들다. 이 말이 어려운데 무슨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기는. 사랑이 어쩌면은 사랑이라는 사실 형체가 있습니까? 그죠? 없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게 적어놨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남자들은 마인드가 통해야만 가능하다. 자, 특히 물병자리들은 어떻습니까? 공기 사인에다가 독특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비슷해야 됩니다. 자, 해변에 가서 생각이 일치하면 같이 옷을 훌떡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알죠? 아니, 이 추운 날 바다 헤엄치는 사람 같이 모여서 바다 헤엄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어찌 보면 물병자리 근성이잖아요. 남들은 저 추운데 미쳤다. 우리도 다 이 물병자리 근성입니다. 이거 무슨 뭐하나 배우다고 있냐. 요게 그러니까 독특한 분야에 같이 감정을 정신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야 그 뒤부터 이제 사랑이 싹 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인드가 통해야만 육체적으로 흥분하려면 먼저 지적으로 자극받아야 하면 물론이다. 섹스 상대는 사회적 공감대나 지적인 관심이 많은
친구 같은 여자여야 만족한다. 이들은 복잡한 감정을 수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므로 감정은 억압하고 모든 걸 머리로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여사친, 남사친이 어쩌면 그 연인이 될 수 있는 게 물병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오래 잘 유지하지 못한다. 남녀 관계란 깊어지면 감정적으로 얽혀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들의 사랑은 방기차를 타고 어디로 떠났다가 다시 조용하지 마. 다른 기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바람둥이는 아니다. 자기 여자에게 자기 방식대로 아주 신실하다. 이들은 결혼을 해도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헐리우드 배우네 배우. 헐리우드 배우들 보게 되면 자기 누가 하나 딸려와서 봤는데 우리 아는 배우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패션이 바뀌더만. 어느 때는 지적인 거, 어느 때는 뭐 막 있잖아. 이게 바로 그런 거구만. 그자? 자기 여자한테 맞춰서 최선을 다할 진정한 플레이보이. 그자? 자, 우먼은 물병자리 여자들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생각입니다. 때문에 지적이고 액티비한 마인드의 소유자라면 이들을 매혹시킬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가족과 동등하게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 옆에서 충실하게 내조를 한다. 반면 남편에게 평등을 기대함으로 미래지향적인 페미니스트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좋은 짝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은 섹슈얼리티에서도 드러난다. 성적으로 강하게 섹스를 리드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때는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섹스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병자리는 어쨌든 정신적인 어떤 교감, 생각들 이런 게 먼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성에 대한 욕망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런 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신경이 날카롭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뭐 성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생활적인 안정이 매우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가 물병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희생마다 한다. 자, 물고기 자리들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고 봉사를 받기보다 상대를 봉사하면서 더 행복해한다. 누가 그랬노 이렇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감정적인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기까지는 오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 과정에서 부딪혀야 할 위험들을 피하려고 한다. 이들은 참는 것도 미덕이지만 리얼리티를 직면해야만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고기 자리 남자들은 여성의 내면의 장점들을 깊이 민감하게 알아보고 어떤 여자를 만나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본다. 아주 좋네요. 자, 근데 이런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자만 있고 쳐다보는 거 그렇잖아. 극성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갈등하는 욕구 사이에서 안정된 코스를 찾아내지 못한다. 무시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여자와 행복을 추구하지만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와 예측 불허의 기질로 이러한 실상과 그 정반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섹스에서는 아주 감정적이다. 이들에게 섹스는 단순히 육체적, 충동적이 아니라 로맨틱한 욕구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람둥이가 되겠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자들. 물고기 자리 여자들은 여러 개의 자아와 다양한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리적, 성적인 개발보다는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사랑에 대한 판단은 애매하며 종종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품는다. 남자를 믿지 않으며 콤플렉스도 많아서 깊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다. 그러나 성숙한 이들은 민감하고 관능적이다. 하지만 사랑과 섹스의 완전한 조화가 거의 강박적으로 갈구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적인 갈증이 깊어진다. 성적 기질은 변화무성해서
예측할 수 없고 다 차원적이다. 이상하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뭐 움직이냐면 큰 카테고리라는 거는 12개의 별자리가 양자리에서 쌍둥이 자리까지는 봄의 별자리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개자리에서 처녀자리까지는 여름의 별자리면서 현실적인 별자리. 그 다음에 천칭에서 뭡니까? 사수자리까지는 가을의 별자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염소 자리에서 그 물고기 자리까지는 겨울의 별자리죠. 특히 우리가 물병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태어나면 물고기 자리를 거쳐서 우리가 양자리로 빠져나오잖아요. 이 세 개가 무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병 자리들은 상당히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들은 왜 그러냐면 그건 아니야. 예술가나 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물고기 자리들은 어떤가 뭔가 예술적인 거 이런 게 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접신이 잘 돼. 접신이 잘 된다는 거는 우리가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 직감이 뛰어나다, 뭔가 촉이 좋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연예인 중에서 이병헌 같은 경우가 봐봐. 연기할 때는 뭐 지가 뭐 다른 사람이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잘 되는 사람이 이런 물고기 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막 기차게 잘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것 또한 저런 어떤 성향이 발달이 돼야 우리가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물병 자리로 태어난 남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염소 자리로 태어나서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독, 연기 감독,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은 물병 자리와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로 넘어갈 때 이게 독특한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염소 자리가 통발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감독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명 보니까 그렇게 그 염소 자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기자들은 오히려 물병 자리 좀 많아. 그러면서 염소 자리 이렇게 물고기 자리 넘어갈 때 상당히 연기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리나 물론 태양이 말고 다른 게 이제 별자리가 어셈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분명히 그런 것 같아. 왜? 태양 무대이기 때문에. 만약 저는 물병이거든요. 근데 3번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물고기 자리에 지금 조끼를 옷을 입은 그렇지, 상태인데 그렇지. 그러면은 약간 독특하고 어렸을 때 독특하고 특이하고 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응. 근데 지금 현재는 베이스가 환경 자체가 물고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교수님 말대로 하면은 이런 공부가 낫겠네. 그렇지. 맞아지게 되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양자리로 빠져나오면 양자리로 빠져나오면 이제 막 그때는 막 활기차고 이제 거기다가 성격도 이제 막 내 성격에 그냥 그게 나오는 거지. 60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나오게 되지. 그래서 무대가 틀려지면 우리가 봄에서 여름을 맞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그게 그래서 무대가 틀려진다는 거는 확실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성향이 틀려지고 나중에 세상 점선술의 기법 중에 그게 하나가 나옵니다. 기법에서 보게 되면 행성이 지금 이제 태양만 옮기는 기법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게 기법 중에서 모든 행성이 다 옮겨가요. 사실은 1도씩 5도씩 옮기는 게 무대가 옮겨지면서 자 그렇게 돼서 개인적인 어떤 태양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어세들 안 보고 태양만 볼 때는 태양의 기질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세를 많이 보고 태양으로 안 본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의 드러난 기질의 정체성,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데는 태양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물론 이제 어센하고 이제 그 태양이 일치하는가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변화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물병 그러니까 그
겨울의 별자리죠. 겨울의 별자리가 염소와 물병과 물고기는 대체적으로 그리고 물고기 자리가 보세요. 돈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 자리가 처음에 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양자리에서 황소 자리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지금 나는 쌍둥이인데 저는 계자리를 거쳐 지금 사자자리 거의 초입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을 계속 한다 지금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고 몇 도에 있는 거에 따라서 몇 년간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 이거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일이나 나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내가 옛날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집착형의 저도 사실 사람이 계좌에 있을 때 제가 근데 요즘에 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망이명, 망이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별자리를 이해함으로써 내 생각이 왜 이리 변했는가 하고 케이스를 많이 봐야 됩니다. 내만 오늘 와서 이제 책 뚜껑 열고 내 다음 주에 또 책 뚜껑 열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늘어. 한 20병 온 가족 케이스를 갖다 놓고 형제, 특히 우리가 형제들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형제, 남편 뭐 이런 거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한 20명 정도 갖다 놓고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